자, 공부해봅시다. 자, 집중하시고. 유주야, 일어나야 된다. 유주야, 공부하다가 잠 못 잤어? 그러면, 설마 TV이? 그러면, 뭔가 유익한 걸 하다가 잠 잤는데도 피곤해? 오늘 너무 빨리 왔다, 그치? 오늘 너무 빨리 왔어, 그래. 집에서 한숨 자고 왔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왔네. 자, 가볼게요. 행렬급수의 분배 법칙의 변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특별할 건 없어요. 그냥 천천히 차근차근 계산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볼게요. 되게 독특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얘는 A랑 B를 더한 녀석인데 얘는 따로따로 지금 분리해서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녀석에다가 K 실수배라고 할게요. 2 더하기 3, 3 더하기 5 그냥 이런 숫자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얘를 2, 3, 3, 5 이렇게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죠. 어차피 이 둘을 더하게 되면 K로 묶어서 2하고 3을 더해서 이렇게 표현할 테니까. 그러니까 분배 법칙이라는 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건 잘해요. B 플러스 C 돼 있으면 AB, AC 잘하잖아요. 그쵸? 얘는 뭐 해놓은 거냐면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을 A로 묶어서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행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니까 뭐 엄청난 의미 부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문제를 보면 바로 느낌이 올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2차 정사각형의 A에 대하여 A가 3, 2는 2, 1, A가 마 1, 1은 3, 4가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저 녀석일 때 두 실수에 대해서 값을 구하여라. 뭐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지금 주어져 있다라고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A에 4, 6이 들어오면 PQ가 되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은 둘 다 A라는 녀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A라는 녀석을 가지고 있는데 4를 만들고 싶어. 그럼 얘는 3이고 얘는 마이너스 2였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만들 수 있을까? 먼저 저는 이 녀석의 작업을 좀 쳤어요. 똑같이 마이너스 1을 해줬습니다. 실수배를.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A의 3, 2라는 녀석과 더하기 A의 1, 마 1을 해줄 거예요. 그럼 얘는 결국은 얘랑 얘를 더하는 거거든요. 2, 2와 더하기 마 3, 마 4를 하겠다는 소리인 거야. 그치? 근데 이렇게 더하게 되면 얘네들이 지금 공통이기 때문에 A로 묶어주고 얘네들을 더해주면 4와 1 이런 구성이 돼요. 그치? 안타까워. 뭐가 안타까워? 우리는 4와 6을 만들 필요가 있었는데 이 위에 있는 숫자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나온 숫자는 4하고 1이라는 숫자. 그치? 아쉽다. 그럼 4하고 6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머리 굴려보자. 어떻게 하면 4하고 6이라는 조합이 만들어질까? 자, 머리를 이제 화화화화 굴러가요. 자, 분명히 얘네들은 뭔가를 곱하고 더해줄 거거든. 4하고 6을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4하고 2가 되거든요. 2를 곱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A의 얼마? 6과 4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4, 2, 이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좀 뒤에 거에다가는
똑같이 한번 2를 곱해봤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보이실걸요? 저는 얘와 얘를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더하려고 하고 있어요.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 얘네들이 더했으니까 4고 얘네들이 더해서 6이 됐어요. 그럼 얘네들도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 10과 10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게 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연립방정식 느낌은 나죠. 그렇죠? 연립방정식 느낌은 나고 있거든. 근데 동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자, 3과 마 1에다가 어떤 특정한 값들을 해서 서로 더했을 때 얘가 얼마가 4가 나왔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2하고 1에다가도 이렇게 했을 때 얼마가 6이 나왔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이 행렬한테도 A라는 값을, 여기도 B라는 값을 A, B를 각각 곱해줘서 이 3A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와 2A와 B를 가지고 연산했을 때 이런 식이 나올 수 있는 A 값을 구하자는 거거든요.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둘 더해주시면 만나서 5A, 만나서 10이 되면서 A 값이 2라는 정보를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A에다 2를 대입했으니까 이게 4가 되니까 B의 값도 2가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다 각각 2씩 곱한 형태가 됩니다. 자, 생각보다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제가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잘 볼게요. 제가 초점을 맞춘 부분은 3과 마이너스 1을 4로 만들고 싶고 2하고 1을 6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3에다가 내가 A를 곱했어. 여기다가 A를 곱했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1에다가 B를 곱했어. 그렇게 하면은 일렬에 있는 아이들끼리는 4가 된다는 거죠. 자, 밑에도 똑같겠죠. 여기다가 지금 A를 곱하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2에다도 A를 곱하고 여기다도 B를 곱해줘야 돼. 그래서 얼마가 된 거야? 6이 된 거야. 그렇게 해서 A하고 B의 값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이제 이 문제의 관건은 무엇이냐면 2차 정사각형렬 A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걸 계산하는 문제가 아닌 거야. 그렇죠? 2차 정사각형렬 A는 그냥 공통인수 역할만 해주고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문제가 풀리지. 이 A를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면 이 문제를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의 풀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바로 터프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요 아이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은 없습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이에요. 교과서에 맞더라고 찾아봤는데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자, 한번 다시 볼게요. A라는 행렬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값을 구하자라고 우리한테 지금 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봐봐.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첫 번째 식이.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위치 중요하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얘는 결국은 A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쵸?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친절하게 이렇게 된 녀석은 무엇이라고? 마비 3이라고 우리한테 정보를 던져줬어요. 그쵸? 자, 이런 정보를 지금 우리가 똑같이 A를 곱해서 만들어냈습니다. 문제에서는 이 값을 구하라고 시키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머리를 굴려볼 시간이야. 도대체 저 마8과 6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녀석일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숫자일까? 이 위의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위의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배경은 뭐야? 이게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저걸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여기는 하나밖에 없었잖아. 근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 더 만들어냈잖아. 하나, 두 가지의 정보 만들어냈잖아. 이거 가지고 조합하면 돼.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기에다가 A를 곱하고요. 여기에다가 B를 곱했는데 0이네요. 그래서 얘가 얼마가 나왔어요? P.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도 똑같이 여기 2야, 여기 2가 있어요. 2A와 2B를 더해서 그게 지금 저 Q값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걸 풀어야 돼. 근데 얘는 누굴 줬냐면 오히려 뒤에 걸 줬어요. 쉽지 않다. 이 문제는. 그래서 파트네. 자, 고민해보자. 이걸 조합해서 저 마 8과 6이라는 정보를 끄집어내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 뒤에 걸로 조금 초점을 맞춰보셔야 되겠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여기다가 요 식에다 A를 곱하면 지금 마 8과 6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는 A니까 0 없고요. 6이에요. 그래서 마 2에다가 B를 곱한 값이 마 8. 2에다가 A를 곱하고 3에다가 B를 곱한 값이 여기 6 이렇게 됐어요. B의 값이 얼마인지 너무 뻔히 드러나 있어. 4라고. 그럼 여기도 4가 들어갔거든요. 여기 12가 돼요. 그럼 A는 뭐 들어가야 되죠? 마 3이 들어가야 돼요. 아하! 저 녀석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다가는 마 3을 곱했어. 그래서 A의 마 3, 마 6은 0과 마 6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두 번째 식에다가는 4를 곱했어. 그래서 A의 0과 8이라는 녀석은 마 8과 12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이 둘을 더해 주시면 A에 더했으니까 마 3과 2는 더했으니까 마 8과 6 저 정보를 알아낸 거야. 그래서 P하고 Q의 값은 마 3과 2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어려워요. 아까 제가 교육과정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교과서에. 근데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문제집에서 확인하고 이런 거 괜찮다고 시험에 내는 순간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렇죠? 풀이가 복잡한 건 아닌데 굉장히 낯설어요. 유주야 정신 차려야 된다. 유주야? 유주야. 참 이겨내야지. 너 이거 다 풀 수 있다고 믿을게. 진짜 이렇게 잠을 못 이겨. 이겨야지. 왜 여기 서서 할래?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래요? 자 일단은 계속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셈. 제가 막 반복하지 않는 것들을 시험에 나올 확률이 별로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냥 일단 어느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곱셈 법칙에서는 일단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던 모든 곱셈 공식은 폐기 처분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 전제하에서 문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뭐 이런 녀석들이 나옵니다.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보고 우리는 이걸 떠올릴 수 있으면 돼요. 그렇죠? 선생님 안 된다면서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얘랑 얘랑 먼저 더해야 되겠지. 먼저 더해서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만들고 얘를 몇 번? 2번 곱해주시면 돼요. 이게 훨씬 편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자, 몇 표 나면 볼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b 플러스 ba라고 한대요.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해보자. 얘는
원칙적으로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야. 이게 괜찮죠? 근데 얘가 서로 어떻대요? 같대요. 그럼 얘네들은 두 배의 ab, ba라고 쓸 수도 있고 혹은 두 배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쓰는 것도 가능한 거야. 그쵸?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지. 얘를 넘겨볼까?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플러스 b제곱이 되거든요. 근데 얘를 보면 이제 뭐가 떠올라요? 그치. a 마이너스 b제곱이 떠오른다는 거지. 그쵸? 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봐봐. 원래 이거 이항시키면 우변에 뭐 남아? 영행열 남죠. 그쵸? 자, 이거 이항시켰더니 우변에 영행열 남았어요. 그러면 얘가 뭐라는 거야? 영행열이라는 거야. 그치? 이런 정보가 우리한테 들어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표현해보자. 어떤 걸로 풀어볼까요? 저 중에서 밑에 거 빼볼까? 한번 해봐. 아니면 어떤 걸로 해볼까? 네. 이거 밑에 거? 네.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먼저 A에서 B행렬을 빼보자. 뺐으니까 0이고요. 뺐으니까 2마 X고요. 뺐으니까 마 1이고요. 뺐으니까 1마 1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했을 때? 제곱했을 때. 왜냐면 이거 영행렬 아닌 건 보이시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 영행렬이 아닌 애들을 곱해도 영행렬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계산해 봅시다. 0, 부호는 바뀌었어요. 0, 자, 이거 좀 복잡하다. 자, 0, 부호는 바뀌었어요. 요거 부호랑 바뀌었네. 요거 부호 바꿨으니까 마2 플러스 x고요. 요거는 요거의 제곱이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가 무슨 행렬? 영행렬이에요. x 값이 나왔죠? x 값은 얼마? 2. y 값이 나왔죠? y 값은 얼마? 1. 확인만 해보자. 2 들어가거나 1 들어가면 어차피 0. 맞죠? 여기 2 들어가면 0, 1 들어가면 0. 됐죠? 따라서 x, y 값을 구할 수 있다. 괜찮죠? 선생님 그러면 이거 약간 행렬에 맞춘 곱셈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건가요? 그런 느낌도 있어요. 행렬에서는 a 플러스 b 제곱은 a 제곱, ab, ba, b제곱. 그냥 순수 전개, 이 느낌. 그러면 이게 나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면 좋겠죠. 또한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a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합차. 자, 불러볼까? a 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1B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어차피 이 정도 다야. 그쵸? 기껏해봐야 완전 제곱식이나 합차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요게 이제 합차. 뭐 대놓고 저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죠? 이게 형태가 보이시면 따르쓰죠? 이게 뭐야? 얘네들을 어떻게 한 거야? 그냥 곱한 거야. 이해하시죠? 이게 합차라는 게 보이면 그냥 가는 거고 아니면 고민 끝에 합차해보고 맞네 오케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결국은 에너지 소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도 그렇고 자, 이런 그런 문제들이 쭉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a 플러스 b제곱은 저렇게 되어 있고요. ab, ba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성분합을 구하라. 자, 이걸 보자마자 우리는 느끼겠죠? a랑 b를 뭐 하는 거야? 제곱한 값이. 얘네들을 더한 거죠. 더해보자. 얼마? 1, 0, 1, 1.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여기 100이라고 돼 있지? 그럼 이걸 몇 번? 50번 거듭 제곱하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걸 통짜로 제가 C라고 한번 해보면 얘는 C의 50제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걸 뭐 하면 돼요? 반복하면 되겠지. 근데 아시죠? 이거 얘네가 1이네요. 그럼 얘는 50번 하면 그렇지. 아는 사람은 여기 아는 거. 아니면 규칙 찾으시면 돼요. 두 가지 했습니다. 대각선이 1인 경우랑 그 다음에 이쪽이 0인 경우. 뭐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 언젠가 외우시겠죠. 외워서 나쁠 건 없으니까 두 가지 정도는. 그렇죠? 자, 교환 법칙이 원래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래 성립하지 않는데 성립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게 성립하도록 하는 값을, 그 행렬의 성분을 구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놓고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하기엔 좀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원래는 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잖아. 원래 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원래 합차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표현했다는 건 곱셈 공식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곱셈 공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곱셈의 교환 법칙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원래 안 되는 애들을 해놨어. 그러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그리고 A하고 B가. 그럼 어떻게 풀어요? A, B, BA 풀어서 서로 갖다 놓고 푸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게요. 자, 표현 보시면 아시겠죠? 교환 법칙 성립했네. 교환 법칙 성립했네. 교환 법칙 성립했구나. 여기도 교환 법칙 성립했구나. 뭐 그런 문제들인데 뭘 풀어볼까? 최다 빈출 써있는 것을 풀어볼까? 최다 빈출. 자, 교환 법칙 볼게요. A, B 번에 해보자. 2A 마 1, 1. 그 다음에 마 1, 4, B 0. BA도 해보자. 마 1, 4, B 0. 2A 마 1, 1. 자, 해볼게요. 마 2. 그리고 플러스 AB. 그 다음에 8. 자, 1B. 마 4. 자, 이렇게 가볼게요. 마 2. 마 4. 마 6. 마 A 4. 2B 0. AB 0.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걸 가지고 우리는 먼저 B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B 값은 얼마죠? 2. 자, 요거 가지고 A 값 구할 수 있겠다. A는 얼마? 마사. 그래서 B에서 마사를 뺐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죠. 괜찮죠? 이 정도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위행렬 2를 포함한 식의 전개는 아까도 계속 언급했듯이 2라는 녀석은 곱하기 1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표현 하나가 들어왔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두 2차 정사각형렬이라고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을 더해서 0행렬이 나왔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A라는 행렬과 B 행렬을 제곱하면 원래는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얘가 0행렬이면 0행렬 제곱하면 0행렬이거든요. 그럼 얘가 무슨 행렬이야? 0행렬이라는 소리야. 근데 얘가 0행렬이라는 소리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얘가 0행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고민하다가 연산을 쭉 통해서 증명을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제곱인 녀석들 있죠? 이 제곱인 녀석들이 반드시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 서로 곱한 아이들이 반드시 이렇게 나오더라는 걸 알아낸 거지. 뭘 통해서? 증명 과정을 통해서. 자, 그걸 밑에 살짝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쭉 그냥 훑어갈게요. 자, 둘을 더해서 0행렬이면 하나를 이항시켜서 B를 마이너스 A 또는 A를 마이너스 B라고 할 수 있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A랑 B를 곱한 값에다가 2를 대입했대요. 선생님, 저거 맘대로 막 대입해도 돼요?
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해본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된대요. 왜 b가 마이너스 a라고 돼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이거는 연산을 통해서 마이너스 a의 제곱이 2가 됐으니까 a의 제곱은 마이너스 2가 된 거고, 마찬가지로 b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 거야. 선생님 근데 얘가 이거인 건 어떻게 알아요? 가정하는 거야. 뭘 통해서? 증명 과정을 통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기억해서 써먹으면 돼. 다시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기억해서 써먹으면 혹시 모르잖아. 작년보다는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행렬이. 그렇다면 이 완전 제곱식에서 a랑 b를 더한 값이 영행렬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으면 이렇게 해보자는 거지. a의 제곱이 어떻게? 단위행렬에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 근데 안 믿겨요. 그러면 해보자. 어떻게? a랑 b를 곱한 값이 이거이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저 전제 조건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럼 선생님 저게 아니면 안 되나요? 아니면 안 돼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약간 제한적인 문제긴 해요. 이게 돼야만 이게 성립하는 약간 억지성의 문제라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형은 아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이게 증명 과정이라서 일단 요 유형 있죠. 22번 유형 스킵하세요. 일단은 얘가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아무리 혹시라는 단어를 붙여도 시험 문제 나올 법한 거. 왜냐면 증명 문제라서 전부 다 이게 증명 문제거든요. 문제 보시면 만족시킬 때, 만족시킬 때, 만족시킬 때, 만족시킬 때, 만족시킬 때, 이거일 때, 만족시킬 때 이렇게 나오는 건 다 증명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옳은 것을 찾아라, 옳은 것을 찾아라, 옳은 것을 찾아라 이런 건데 이 정도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볼게요. 영인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자, 뭐냐면 A랑 B행렬을 곱했는데 영행렬이 됐다고 해서 둘 다 영행렬인 건 아니다. 이거 기억하라고 했어요. 패스. 자, 그 다음에 A가 영행렬이 아니고 요건 버리세요. 버리고. 자, 요거 첫 번째만 그냥 밑줄 쳐놓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행렬의 곱이 영행렬이라고 해서 둘 다 영행렬인 것은 아니다. 요 정도. 그렇죠? 영행렬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갑니다. 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K-리미턴 혹시 선생님한테 물어보신 분? 물어보라고 했어요. 자, 일단 이건 넘어갑니다. 자, 지금 우리가 22, 23, 24를 스킵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25행렬. 자, 이제 중요한 녀석입니다. 왜냐면 이게 어려워. 25번 행렬, 요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요게 이제 마지막 유형이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녀석이기도 해서 조금 신경을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 바이블로 살짝 봤을 때는 거기엔 좀 쉬운 녀석들이 들어있어서 자, 일단 기본적인 틀은 이렇습니다. 도표가 주어질 거예요. 도표가 주어지고 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A, B, A반, B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일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것들을 곱하게 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건데, 자, 이거 잘 봐봐. 구조 파악할게요. 잘 보세요. 얘는 행이야. 얘는 열이야. 얘가 행이고 얘가 열이야. 자, 제가 얘를 만약에 1번이라고 하고 여기 2번이라고 하고 여기 3번이라고 하고 여기 4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곱셈할 때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1 곱하기 2 행렬인 거거든? 그리고 얘는 3 곱하기 4 행렬인 거야. 그치? 이때 제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얘네 둘이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랬어. 여기 잘 보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PQ.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PQ.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크기가 같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도표로 나오는 문제에서는 여기에 있는 PQ가 여기 똑같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는 거. 절대 그러면 얘네들 이렇게 곱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를 이렇게 곱하면 안 돼. 왜냐면 이렇게 곱하면 CD 그 다음에 PQCD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이 들어가니까 XY PQ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얘랑 같아 달라? 다르잖아. 안 된다는 거야. 행열에서 얘네들이 서로 같아야만 얘처럼 얘네들이 서로 같아야만 크기도 물론 같지만 이렇게 도표로 나오는 경우에는 열과 행 역할이 서로 숫자만 크기만 같은 게 아니고 이 아이들도 그러니까 분류 기준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A반, B반, 뭐 사과 뭐 이런 것처럼 축구, 농구 이런 것처럼 그 기준도 일치해야만 얘에서 여기를 얘가 연결고리 역할을 해서 곱해줄 수 있겠다. 이 얘기인 거야.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두 개씩 있다고 다 처리가 되는 건 아니야. 여기에 있는 품목이 여기 똑같이 들어와 있어야만 이게 무난하게 연결을 통해서 여기까지 연결되면서 XY가 CD랑 관련된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거야. 이 틀을 일단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들어가보면 너무 친절하긴 해. 봐봐. 구성을 보자. 자, 마트 편의점, 복숭아 참외, 영희 철수. 그러면 나오는 결과물은 당연히 마트 편의점이 있을 거고요. 저거 영희하고 철수라는 형태로 표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왜? 얘네들은 연결고리 역할하고 자기 할 거 다 사라진 거니까.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성분이 나타내는 것 A랑 B라는 표에서 2, 2 성분이 나타내는 것은 얘거든요. 그럼 뭐야? 편의점에서 철수가 얼마나 썼냐? 뭐 그런 얘기야. 의미 있겠죠. 철수가 편의점에서 얼마 썼냐? 편의점에서 철수가 얼마 썼냐? 똑같은 말이라는 건 아시죠? 국어 문제니까. 그렇죠? 철수가 편의점에서 얼마 썼어? 야, 편의점에서 철수가 얼마 썼어? 똑같은 얘기야. 그 순서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복숭아와 참외는 결과물에서는 사라지는 거야. 이 결과물은 뭐야? 마트에서 영희가, 마트에서 철수가, 편의점에서 영희가, 편의점에서 철수가 얼마를 썼는지가 중요한 거야. 이해하시죠? 자, 그런 식으로 풀겠다라는 거고요. 복습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써있네요. 편의점에서 누가? 철수가 지불한 금액 이런 느낌으로. 자, 또 갑시다. 학교 시험에서는 얘를 친절하게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냐면 선생님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게 깔맞춤으로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SK 1학년 2학년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모습은 SK 1학년 2학년 띵띵 이거구나. 그치? 1학년 중에서 SK 쓰는 사람과 1학년 중에서 KT 그치? 뭐 SK가 KT 맞죠? 그쵸? 뭐 그렇게 하는 걸 구하는 거잖아요. 한번 해보자. 1학년 중에서 K사를 써놓는 거예요. 자, 1학년 중에서 K사를 써놓는 거 요거죠, 요거. 그쵸? 요거 찾는 거야. 요것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하면 돼? 2행 1열. 그렇지. 누구? 2행 1열 곱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이거 뭐 다 그냥 순서대로 써놨어. 과자 음료수 보이시죠? 똑같은 문제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 이제 표를 안 준다. 그치? 얘가 이제 좀 머리를 굴리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걸로 볼게요. 어느 제거에서는 표와 같이 구성된 고소한 세트와 달콤한 세트의 강자를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과자와 사탕의 한 번 가격을 500원과 800원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없잖아, 표가. 그치? 그러면 너희가 표를 만들라는 거야.
과자와 사탕의 한 봉 가격은 각각 500원과 800원이다. 자, 생각해봐. 과자와 사탕, 얘가 행이고 얘가 열이거든?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돼? 과자와 사탕이 들어와야 된다. 형태를 기억하자. 그렇지? 과자는 얼마야? 500원. 그렇지? 그 다음에 사탕은 얼마야? 얼마? 800원. 그렇지?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것들을 곱하게 되잖아. 얘는 지금 2행 2열이야. 얘는 2행 1열이야. 이 둘을 곱하면 몇 행 몇 열? 2행 1열이 나오는 거 맞죠? 예.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요 뒤에 하나가 추가돼요. 잠깐만요. 일단 여기까지 설명해보고. 자, 그럼 요거 여기서 찾아보자. 지금 보면 5, 1, 2, 4 있죠? 그러면 500과 800이 필요해. 그럼 5, 1, 2, 4에 500과 800 이거 하나밖에 없네. 재미가 없네. 자, 다시. 열심히 설명했는데 재미가 없네. 자, 형태를 자 여기다 좀 옮겨놓고 써볼게요. 봐봐. 고소, 달콤 형태가 여기가 과자, 사탕이야. 그래서 5, 2, 1, 4야. 내가 과사를 그대로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과사를 집어넣었어. 500과 800 그 가격이야. 그렇죠?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구성이 되면서 과사가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겠죠? 그래서 고소와 달콤의 가격이 뜨게 된 거야. 고소와 달콤의 가격. 그래서 이걸 연산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은 고소와 달콤의 가격. 이런 형태가 뜨게 되는 거지. 되셨죠? 2행 1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고소 10개와 달콤 15개가 있어. 근데 고소 달콤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치? 여기에 고소 달콤 있잖아. 그럼 고소 달콤 어디로 들어가야 돼? 이 앞으로 들어가야 돼. 왜? 그래야 여기에 고와 달이 들어가 있어야. 그치? 여기 고소 달콤이 들어가 있어야 걔네들이 얘랑 만날 거 아니야. 항상 구성이니까. 행과 열이 만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앞쪽에 고소 달콤이 10개와 15세트가. 그렇죠? 우리 세팅 했었죠. 들어가 있어야만. 자, 이 구성을 한번 잘 보자. 봐봐. 처음에 세트가 10과 15인데 우리가 볼 건 얘야. 고소 달콤이 여기 고소 달콤으로 연결돼 있어야 돼. 그치? 자, 또한 두 번째. 과자 사탕이 이쪽에 있는 과자 사탕으로 뭐 있어야 돼? 또 연결돼 있어야 돼. 항상 이 구성이 돼야 돼. 무조건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뭘 생각하는 거냐면 말빨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말빨에 현혹되지 말고 구성을 보자고. 무조건적으로 이쪽에 있는 열이 여기에 행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 여기에 있는 열이 여기 행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 이 구성이 아니면 연산이 안 돼요. 그러면 요걸 이제 찾아보시면 15와 요거와 요거는 뭐냐? 4번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잖아. 단답형 나오는 학교 없어요? 그럼 다 이렇게 나올 텐데, 근데 저라면 저는 이렇게 냈을 거야. 이거 연산한 결과물을 써놨을 거예요. 연산한 결과물. 그래야지. 보이잖아. 그것도 너무 보기가 어려워. 이거 근데 우리 어디서 봤냐면 바이블에 있었어요. 바이블에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냥 개념적으로 쫙 하고 넘어갔고, 자, 이유는 이렇게 된다는 거.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진정한 학교 시험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런 걸로 바로 걸려지면 안 되겠지. 그런 것들 조금 생각하시고. 자, 요 마지막 문제 있거든요. 너희 손을 한번 풀어보자. 유형 마지막 문제. 드디어 마플 유형의 마지막 문제야. 피날레야. 너희 손을 한번 풀어보자.
자. 기억은 나왔을 이거 그냥 밑에 있는 거 전 열심히 썼는데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였어요. 되게 쉬운 문제였네요. 자, 한번 가보자. 해석만 해보자, 해석. 자. A의 의미는 뭐죠? 상반기의 제조 원가야. 그치? B는 하반기의 제조 원가. C는 상반기의 판매가. D는 하반기의 판매가야. 그럼 우리가 이익을 구하고 싶으면 친절하게 문제에 뭐라고 했냐? 너무 친절해. 판매가에서 제조 원가를 빼면 이익이 되잖아. 그럼 판매가에서 제조 원가를 뺀 C-A가 상반기 이익인 거고, 판매가에서 제조 원가를 뺀 D-B가 하반기 이익금인 거야. 저라면 이런 걸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총 이익금을 구하라. 그러면 C하고 D를 더하고 A하고 B를 뺀 형태가 총 이익금인 거고, 그치? 근데 문제에서 원한 건, 자 보자. A하고 B를 더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 제조 원가가 A하고 B인 거지. 뭐라고 써 있어요? 상반기의 제조 원가래요. 말도 안 되죠? 자, 두 번째, C하고 D를 더하는 값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판매된 총 판매가인 거야. 그치? 1년 동안 판매된 제품의 총 판매가. 맞죠? 자, 그 다음 가보자. D에서 B를 뺀 값은 하반기에 판매가에서 제조 원가를 뺐으니까 하반기 이익금인 거야. 하반기에 판매된 제품의 이익금의 총액이다. 맞는 표현인 거야. 되셨죠?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저는 이거에 무슨 연산이 들어갈 줄 알고 솔직히 저는 기대를 했어요. 이 밑에 여기에 저는 이게 들어가 있을 줄 알았어. 그 기대하고 열심히 썼는데 아무짝에 쓸모없었네요. 90%는 주식 왜 줬을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유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행렬까지가 지금 진행이 됐고요. 그렇죠? 시험 범위가 이 행렬까지로 행렬까지 시험 범위 아닌 사람 없죠? 시험 범위 다 확정되셨죠? 일반적으로 행렬까지는 시험 범위 다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러면 R하는 2차 함수가 또 행렬까지인 거고, 맞죠? 이음은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행렬이고, 풍무야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행렬 맞죠? 그다음에 하진아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행렬 맞지? 오케이. 자, 이렇게 했고 저번에 우리가 시험 기간의 일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17일 19일 자, 그럼 이제 봅시다. 나는 숙제를 다 했다. 손 1명, 2명, 3명, 4명, 5명. 좋아요. 죄송합니다. 채점 빨리 하시고 숙제를 다 하는 사람들만 저랑